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95회 전산회계 1급 이론시험 문제 풀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기말결산 과정에서 가장 먼저 수행해야 할 절차가 무엇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물어본 핵심의 요지는 결산입니다. 결산. 그래서 결산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예비 절차입니다. 예비 절차. 자, 두 번째 절차가 본 절차. 자, 마지막 후 절차가 남았어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절차로 나눠서 그 중에 예비 절차의 첫 번째가 수정 전 시산표 작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요 회계를 하실 때 거래인지 아닌지 식별하셔서 거래다 그러면은 분계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분계하시면은 자기 집 총계정 원장에다가 전기라는 것을 하시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전기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게 바로 수정전 시산표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결산, 정리, 수정, 분계 라고 해서 이 수정 분계 10가지가 있어요. 이 10가지를 하시고 나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정산표가 되겠습니다. 정산표. 자, 이 중에서 이 수정 전 시산표 이런 것들은 필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수. 그렇지만 정산표는 선택 사항이 되겠죠.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된다. 그런 다음에 본 절차에서는 바로 마감을 하는 거죠. 마감. 자, 마감하실 때는 크게 뭐부터 마감을 한다? 수익과 비용부터 집합 손익계정 세우셔가지고 자, 마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합 손익계정. 그렇게 하고 나머지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영미식 마감법으로 차기 2월 해서 마감 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후 절차로는 재무제표가 만들어져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가장 먼저 라고 했기 때문에 수정전 시산표 작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결산 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금액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하면요. 현금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는 주화나 그 지폐 있지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보유한 현금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은행 예금 중에서요. 은행 예금 중에서 쉽게 찾으실 수 있는 예금 그런 걸 요구불 예금이라고 그러죠. 대표적인 거가 보통 예금하고 당좌 예금이 되겠습니다. 당좌 예금. 자, 이러한 것들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한다고 보실 수 있겠고 세 번째가 현금성 자산이 되겠습니다. 자산. 그런데 이제 이 보유한 현금 중에는 방금 말씀드린 지폐, 주화 이런 것들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여기가 통화를 대신하는 통화 대용 증권이라고 하는 게 들어갑니다. 여기 지금 문제사항에서 나와 있는 국세 환급 통지서 있죠.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세금을 다시 환급해 주겠다고 하는 통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우리 이런 통지서 받고 나면 얼마 있다가 즉 한 달 이내 다 입금이 일단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기 환급은 15일, 일반 환급은 30일에 바로 이제 또 통장에 입금이 되는 부분이고 우편한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지금도 쓰기는 해요. 예전에는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서울에 있는 아들 한테 보낼 때 우체국은 시골에도 있기 때문에 우편, 환으로 해서 현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도 찾아 쓸 수 있도록 자기압수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기압수표는 현금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고로 얘네들 세 가지 하고요. 현금성 자산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기가 취득했을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되는 정기 예금 이러한 것들은 현금성 자산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즉 유동성이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현금화하기가 상당히 높은 단기 투자 자산 같은 거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즉 90일입니다. 90일 해서 여기 6개월 나오면 틀린 거예요. 해당되는 것들은 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20, 50, 70 4만원 3번 답이 되겠고요. 선일자 수표 같은 경우는 수표는 수표인데 미리 지금 발행한 수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발행하게 되면은 대변의 지급 어음으로 가주셔야 되고요. 직원 가불금 이런 것들은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 채권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질문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다음 빈칸에 들어갈 금액이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문제 중에 보시면 단기 중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자,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회수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이 5,000원이 있었으니까요. 자, 요 자리에 5,000원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5,000원. 고로 합계가 75,000원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도 75,000원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2월 31일 날 얼마를 25,000원이네요. 25,000원을 보충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변의 대손 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이라고 분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의 답은 25,000원 4번 되겠네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에서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의 유형으로 옳지 않은 것. 답이 보이죠? 자, 이자 수익은 뭐 하는 겁니까? 돈. 그쵸. 우리 회사에 돈을 상대방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니까요. 나의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것이 맞겠고요. 배당금 수익 같은 경우에도 우리 회사에 주식이죠. 주식을 팔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에게 배당금 주는 것이고요. 로열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번은 상품 판매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재고자산을 판 것이기 때문에 요 4번이 바로 여기서는 얘네들 1, 2, 3번하고 다른 수익이 되겠어요. 정답은 몇 번이다? 4번 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한 필수 요소가 아닌 것. 방법 중에서는 정액법으로 하라 그랬으니까요. 우리 정액법 생각나시지요? 자, 어떻게 하신다? 해서 정액법은 내용연수분해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입니다. 내용연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분모 그리고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주시는 것이니까 정답은 생산량이 되겠습니다. 자, 써보려고 했다가 너무 간단한 문제라서 그냥 바로 정리할게요. 자, 생산량은 여기서 필수 요소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6번 다음 중 무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무형자산은 회사가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그렇죠, 물리적 실체가 없는 비화폐성 자산이다. 개발비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여 미래 경제적 효율을 창출할 것에 기대되는 자산이다. 자, 옳지 않은 것 찾으라 그랬어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여기가 틀렸네요. 내부적으로 암만 창출해가지고서는 우리 회사는 10억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을 인식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없습니다.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에 따라서 무형자산이나 비용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두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있는 연구 쪽으로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비라고 쓰시든지 경상연구비 이런 식의 개정 과목을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일단 틀렸다고 보실 수 있는 항목이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다는 거죠. 7번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 조정의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각 계정 과목은 독립적이라고 가정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주식회사의 자본에 대해서 슬쩍 살펴보시면요. 주식회사 자본은 크게 5종류로 나눌 수 있겠죠. 자본금, 그렇죠? 그리고 자본 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 자본 잉여금이 있을 수 있고요. 자본 조정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해서 이거는 손익계산서 가지 못한 애들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장사해서 얼마나 벌었나 해서 이익, 잉여금 이렇게 5종류로 보실 수가 있겠어요. 흔히 이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하고 우선주 자본금 이렇게 나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우선주니까는 이거는 배당을 우선으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자본 잉여금은 주, 감, 자 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 해서 주발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본 조정은 반대지요. 자본의 마이너스를 시켜주는 항목으로 주, 감, 자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 잉여금이었다면 자본 조정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할차, 감자 차손이 되겠습니다. 감자 차손.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아니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되겠습니다. 처분 손실. 그 다음 여기는 자기 주식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랬을 때 자본 조정이라 그랬으니까요. 감자 차손 요거 들어가야 되겠죠.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아니고요. 자기 주식 여기 자기 주식 또한 자본을 감소시켜주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여기 지금 20만원하고 40만원 더해서 60만원. 답은 1번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다. 8번 다음 중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세무의 단기 손익계산서상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로 볼 수 있는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영업이익 나왔으니까요. 손익계산서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자,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에서 그쵸? 매출 원가라는 걸 빼시면은 뭐가 나온다?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매출 총이익이 나오면 이 가운데서 판매비와 관리비 해서 판관비를 따거니 빼시게 되면은 등장하는 게 바로 영업이익이 되겠습니다. 즉 장사에서 얼마나 벌었나를 보는 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처럼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자 비용, 외화 환산 손실 이러한 것들은 영업하고 영업활동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다 영업 외의 비용들이 되겠고 우리는 3번 해서 광고물을 제작하고 광고 선전비 계상했다 라고 하는 부분 있죠.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앞에 확실하게 상품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 매출하고 관련되는 거 하고 관련해서 나간 비용에 대해서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실 수 있어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조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 원가 세 가지 합쳐서 제조 원가라고 말한다.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직접 재료 원가는 기초 원재료에다가 단기 원재료 매입 더하셔서 기말 원재료를 차감하시면 나오는 금액이 바로 직접 재료 원가가 되겠습니다. 제품 생산량이 증가를 하여도 관련 범위 내에서 제품 단위당 고정 원가는 일정하다 그랬는데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밑에 그래프를 잠깐 보시게 되면요. 고정 원가라는 것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이쪽이 조업도, 이쪽이 원가가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 고정 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뭐 감가상각이라든가 감가상각비라든가 생산을 아무리 많이를 해도 감가상각비는 일률적이죠. 뭐 세금과 공가라든가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임차료라든가 월세 이런 것들은 변함이 없죠. 그런데 이걸 단위당으로 나누시게 되면은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얼마로 해볼까요? 뭐 6만으로 한번 해볼까요? 60? 60만? 자, 계산하기 쉽도록 60 잡고요. 여기가 지금 뭐 1000개, 2000개 이렇게 됐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단위당은 나눠주시는 거잖아요. 나눠주시면 어떻게 바뀐다? 여기 나눠보시면은 여기가 600 나오네요. 그리고 나눠보시면은 여긴 또 30 나오네요. 30. 잠깐요. 600, 300. 300이 나오죠. 여기가 만약에 3000개다. 그럼 또 나눠보시면은 여기가 뭐 200개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내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하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내려간다 혹은 반비례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4번 혼합원가는 조업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와 조업도의 변화에 따라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 변동비 이렇게 구성되는 것은 혼합원가다 라는 것이 되겠어요. 일단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제품 고정원가는 일정하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 맞는데 앞에 단위가 붙어버리면 나눠주시면은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다음. 자, 회사는 제조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말 현재 실제 제조간접비 발생액이 7만원 나왔습니다. 7만원. 그렇게 하고 실제 직접 노무시간은 700시간이며 예정 배부율은 95원이다 그랬어요. 이때 배부 차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등장했을 때는 항상 왼편에 실제 금액을 써주시는 겁니다. 실제가 7만원 나왔고요. 자, 이쪽에는 예정을 써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자, 원가 계산을 바로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정으로 해가지고 금액을 구하실 건데 예정 배부 금액은요 공식 자체가 여기 실제 발생
발생한 지금 같으면은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그랬기 때문에 실제 발생한 노무 시간 곱하기 거기다가 여기 예정 배부율, 예정 배부율이 95원인데요. 예정 배부율을 곱해 주시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예정 배부 금액이 딱 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700시간이고 95, 배부율은 9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은 66,500원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정으로 배부를 했기 때문에 이걸로 배부를 했는데 실제 발생된 건 7만이에요. 그래서 빼보시면은 3,500이라고 하는 만큼 과소죠, 과소. 요만큼 배부를 했으니까 과소 배부가 되겠다. 답은 2번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자, 여기 예정 배부율 구하시는 거 이 95원을 알려주고 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상당히 쉽게 지금 문제를 풀었습니다. 보통 때는 예정 배부율을 우리더러 구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때 분모에는 배부 기준이 되는 연간 예상입니다. 예상액을 써주시는 거고, 상단 위쪽에는 제조간접비 여기도 연간 예상액을 써주시는 거여서 항상 예정 배부율을 할 때는 예상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 있던 배부 금액을 구하실 때 여기는 이제 실제가 등장한다는 거, 요 실제 시간이 나온다는 거, 요거 곱하기 금방 예정 배부율을 곱해서 자, 배부 금액이 나온다는 거, 이 공식하고 이 공식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1번, 이게 2번 공식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문제. 11번 다음 중 보조 부분 원가의 배부 방법 중에서 가장 정확한 방법. 자,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가 되겠죠. 상호 배부법이다.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상호 배부법은 밑에 보시면 둘 이상의 보조 부분이 있을 때 보조 부분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반영하기 위해서 상호 연립방정식까지 동원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조 부분 원가 계산 방법 중에서 가장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1번 직접 배부법이 되겠어요. 12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평균법에 의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재료비는 공정 초기에 전력 투입되고 가능한 일이죠. 재료비는. 그렇지만 가공비는 공장 전반에 거쳐서 그때그때 균등하게 발생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일단 T계정 하나를 그려주셔가지고 T계정 하나를 그려서 여기다가 제공품이라고 쓰겠습니다. 제공품. 물론 이 제공품에는 누구와 누구, 재료비와 가공비가 들어가는 것이겠고요. 이때 차변에는 기초를 쓰시고 대변에는 기말을 써주시면서 자, 차변엔 투입 또는 착수량이 들어가겠습니다. 투입도 똑같은 얘기가 되겠고요. 이쪽에는 완성이 되겠네요. 그런 상황에서 기초 지금 제공품 수량이 500개입니다. 500개. 자, 500개. 그렇게 하고 가로 속에 있는 이 완성도 30%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가공비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가공비. 그렇게 하고 단기 완성품 수량은 1000개입니다. 1000개. 그리고 착수량은 600개고요. 기말도 지금 100개가 있고 그 중에 가공비 완성도 수량은 50이 되겠어요. 50%가. 자, 이런 상황에서 평균법에 의해서 가공비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평균법하고 또 한 가지가 선입선출법이 있는데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뺀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기초가 반영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평균법은 이 완성하고요. 기말하고 이것만 더해주시면 완성품 환산량이 바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비 자, 완성품 환산량 계산은 일단 완성 수량 1000개 하고요. 거기다가 누굴 더해 주셔야 된다. 기말에 100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공비는 50%만 완성이 됐기 때문에 50개 해서 1050개가 완성품 환산량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다는 거죠. 13번 다음 중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죠. 2번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부담한다? 전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3번이 틀렸습니다. 이 사업상 부가가치세는요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영리 목적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리 목적하고는 상관이 없다. 사업상 독립적이면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3번이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4번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다. 그렇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재화 대상인 재화나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되는 항목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 재화의 공급에는 실질 공급하고 간주 공급이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 하면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우리가 재화라고 부르잖아요. 그랬을 때 재화에는 실질적인 공급이 있고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것이 간주 공급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간주라고 하는 것은 본다. 뭘로 본다? 공급으로 본다. 다른 말로 의제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간주 공급의 네 가지가 자, 개, 사, 폐가 있습니다. 자는 자가 공급입니다.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그리고 폐 없이 잔존재화, 이렇게 해서 폐 없이 잔존재화까지 해서 네 가지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 중에 간주 공급 찾으라 그랬으니까요. 요 4번에 보시면 사업자가 자기 생산 취득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거, 이게 지금 사업상 증여가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도 돈 받고 판 건 아니지만은 뭘로 봐서 공급으로 봐서 세금을 내라 그런 뜻이 되겠어요. 답은 4번이 되겠다. 자,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그 다음에 사업을 위해서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이런 것들은 간주 공급으로 안 받습니다. 이건 부가가치세 안 내도 됩니다. 그 다음에 1인당 연간 10만 원 이내에 경조사와 관련해서 재화를 공급했다. 이런 것들도 간주 공급으로 안 봐요. 그래서 보는 것이 있다면은 이렇게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한 혹은 또는 취득한 재화를 자기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했다. 그러면 간주 공급으로 보겠다는 건데, 이런 이유가 왜 그러느냐면 이런 것들 처음에 구입했을 때 매입세 공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으니까 매출세액을 만들어 가지고 세금을 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세금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그랬습니다. 자, 필요적 기재사항은 토탈 7가지가 있죠. 필요적 기재사항은 7가지가 있다. 7가지. 그 중에서도 이렇게 매출하시는 입장, 매출자 입장에서는 3가지. 그리고 매입자 입장에서는 1가지. 그리고 나머지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되겠는데, 매출자 입장에서는 일단 사업자 등록번호는 다 있어야 됩니다. 매입자는 딱 사업자 등록번호만 하나 있으면 되는 거고, 여기 상호가 있어야 되고 성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여기가 작성일자입니다. 작성일자. 그렇게 하고 공급 가액과 공급 대가, 공급 가액과 공급 대가, 이렇게 해서 7가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공급 가액과 여기 부가가치세라고 봐야 되겠죠. 부가가치세.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부가가치가 빠졌네. 자, 그러면 필요적 기재사항 아닌 거는 3번이네요. 벌써 공급 품목은 들어가질 않죠. 그래서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